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오늘은 제 6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60강에서는 명사 중에서 의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의존 명사를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다른 품사, 즉 명사 외에 중요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했던 의존 명사를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존 명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존한다 명사, 의존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에다가 무엇에 의존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명사 자체로서는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 와야 되냐면은 관형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관형어가 나와서 의존 명사를 수식해줘야 이때 이 의존 명사의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의존 명사, 그럼 관형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문법적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동사와 형용사에 어간이 있습니다. 어간은 워드 스템이라고, 영어로 워드 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간은 줄기간자입니다. 단어의 줄기가 되는 것, 즉 변하지 아니하는 거, 어간에다가 지금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변하느냐,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니은, 는, 은이나 또는 니을 또는 을 또는 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미가, 전성 어미가 붙어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관형어가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관형사도 아닌데 관형사처럼 뭐를 하느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오늘 동사와 형용사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또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관형어를 설명을 했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거울 줄, 이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여기에 품사 사자 이렇게 돼서, 즉 움직이는 품사, 즉 걸어간다든가 잔다든가 뭐를 이렇게 느낀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러한 동사를, 이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동사라고 하고, 우리 한국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찌하다라고 해결합니다. 어찌하다, 무엇을 어찌하다라고 할 때는 것을 동사라고 하고, 형용사는 요거는 꾸며주는 얘기로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품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동사와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화하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용언이라는 말을 저기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용언이란 말은 활용되는 단어, 말을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동사가 있고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활용은 변화한다, 이게 변한다, 이게 변신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변신 또는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화하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표현한다, 기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한자로 된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우리가 활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신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뭐가 변신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써여 있는 요 다가 변신을 한다 이겁니다. 변신. 즉 쉽게 얘기하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뭘로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요게 어민데 자 보세요. 먹과 다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그다음에 요 다가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그렇죠? 어미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 이것이 변신한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만 그렇게 변화하고 변신하느냐? 아니다. 형용사도 그렇게 된다. 동사 먹다도 그렇게 되지만은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변신한다 이거죠. 형용사도 어떻게 되느냐? 변신한다, 활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신한다, 변화한다,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뭐가 변화하고 변신하고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어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예를 들면은 자, 문장 예를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의존 명사하고 관련돼서 한번 예문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장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분은 자 보세요. 해서 라면을 먹고 있는 분은 먹고 있다. 먹고 있는 고 있다는 분은 누구냐? 형님이다. 형님이시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늘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부사입니다. 그다음에 저기에서라고 하는데 이 저기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에 에서라고는 부사격 조사가 없습니다. 요건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가 이게 부사구가 됩니다. 자, 지금 언제 when 언제 지금 어디에서 저기에서 그다음에 라면을 자 요거는 뭐냐면 목적어입니다. object. 자, 때 먹고 있는 먹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입니다. 요때 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어민데 고 있는 분은 요게 요 분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해 준다, 꾸며 준다 이런 얘기죠. 이걸 빼놓고 분은 형님이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요 분은 의존 명사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의존 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관형어가 나와야 된다. 관형어. 그래서 먹고 있다라는 먹다라는 동사가 자 먹다라는 동사가 먹고 있는으로 바뀌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뀌면은 이거는 뭐냐면 관형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사 원래의 성격은 먹다라고 하는 그 저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단어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단어의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즉 먹다라고 하는 동사과 마찬가지로 먹고 있는은 여기서 관형사형, 관형사처럼 쓰여서 뒤에 나오는 분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꾸며는 줬지만 수식을 해줬지만 그러나 이때 이 품사는 뭐냐면 동사에 있는 것이죠. 요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동사를 만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있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한국어에서 동사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알면 동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공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공부하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노력하다. 노력하다. 자,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공부라고 하는 공부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하다라고 하는 접미사 접사라고 하는데 접사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공부라고 하는 명사가 접사가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은 명사가 어떻게 되느냐 동사로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한국어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명사를 뒤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붙이면은 그럼 뭐가 되느냐 동사가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동사가 되는 걸 갖고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공부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 드릴 때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갖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냐면은 어간과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는 여기서 우리는 또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 요거는 접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간과 또 어미는 뭐냐 자, 잘 보세요. 공부하다 이게 어민데 이 공부하다의 하까지가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가 끝나는 것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저도 이거를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문법 공부를 하면서 헷갈렸던 것은 어근은 뭐고 접사는 무엇이고 또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뭐냐 헷갈렸는데 자 이와 같이 공부라고 하는 어근 명사 어근에다가 하다라고 하는 접미사 접사를 붙이면은 공부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공부하다의 어간은 변하지 아니하는 건 여기까지가 하다까지가 여기 어간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온 이게 어미인 거죠.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는 변화한다,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활용되느냐 변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다가 활용이 된다 이거죠. 공부하면 공부하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막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또 예문을 갖고 한번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와 차이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은 이렇습니다. 예쁜 아정이가 공부한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쁜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일까? 품사가 무엇일까요? 자, 예쁘다는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에 어미 다가 바뀌어서 여기에 니은으로 바뀌면은 즉 변신한다고 그랬죠. 변신, 변화한다. 변신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예쁜이 돼서 요게 뭐냐면 아정이라고는 이름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예쁜 아정이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하고 있다는 하다라고 공부하다에 공부하에 간에 여기에 고 있다가 이렇게 붙어서 다의 어미가 이렇게 활용했다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이 동사이고 어떤 것이 형용사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다. 그리고 그 어미는 변신한다, 변화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변하는 어미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장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을 갖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